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림쌤이에요. 여러분, 9월 모의고사 잘 봤어요? 9월 모의고사는 난도가 어땠을지 걱정도 되고, 수능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험이 쉬웠든 어려웠든 이 포인트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운 문제를 딱 마주하게 되면 막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엄두조차 안 나. 그러면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이거를 못 맞춤으로써 다음 거를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겨.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시험장에서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안 들 수는 없어. 어렵고 쉽다라는 거는 주관적이지만 누구든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으면 좋겠어. 동요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근데 어떻게 해야 가라앉히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게 진정이 되냐면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 줄 아는 수가 나한테 있어야 돼. 그 방법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봤었어야 해. 이미 경험해 봤었어야 됐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봤었어야 돼. 그러려면 그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고 해봤어야 돼. 해야 되는 단계는 사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야 돼요. 쉽게는 안 돼. 그런데 이거 하면 돼. 첫 번째, 어법 공부해야 합니다. 어법을 공부해야 긴 문장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자가 하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내용으로 갈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단어 학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단어를 외울 때 고등학교 단어 외우는 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더 이상 1번 뜻만 나오지 않는다. 2번, 3번, 4번 다양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냥 무작정 단어를 외우는 게 팍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단어와 수건을 꼭 정리를 해야 한다. 맥락과 함께 공부할 때 단어 학습이 수월하다. 그리고 수능은요. 유형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에요. 18번부터 45번까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각각의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유형별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다 따로 공부를 해야 해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고 아쉬운 점은 뭐냐면 채점을 안 해. 문제 풀어오라고 숙제를 내면 풀어는 왔는데 채점을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채점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왜 틀렸는지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리고 수능에서 지문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의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끙끙 앓고 어떤 나한테 낯선 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 과외나 학원을 다니면서 그 수업 시간의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럼 그때 뭘 하느냐?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어떤 글을 읽어내는 시야를 모방해야 돼요. 예를 들면 첫 문장이 중요하구나.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중간에는 어떤 식으로 예시를 들고 있구나. 혹은 근데 다음에 반전이 나오니까 이제 더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작은 한 문단의 글이지만 그 글을 읽어내는 시야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운 걸 가지고 혼자 풀이할 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다시 돌아가면 채점. 나 잘 풀었나? 틀렸으면 뭐 틀렸나? 단어? 어떤 단어 몰랐나? 그리고 어떤 문장 해석 특별히 안 됐어. 그렇다면 그거 다시 질문해야겠죠? 이것이 이렇게 반복돼야 돼요. 그렇게 늘 그것이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어느 정도라도 시간을 내서 적용하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혼자만 어려운 걸 하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3개, 가장 어려웠던 거,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 3개를 뽑아왔습니다. EBSI 사이트에서 오답률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지난 한 11년, 12년 정도 되는 분량까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조사해 봤는데 역대 수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역대 수능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유형이 뭘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이 84%, 85%, 83% 이러한
오답률을 가졌을까요? 다 똑같은 유형이었어요. 전부 다 빈칸 추론. 빈칸 추론이 아주 역대로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3개의 빈칸 추론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각각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각자 풀 수 있는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있거나 혹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떠올리고 적용해서 문제 풀 수 있다면 어려운 문제도 근거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따라가서 이게 답이네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됐고요. 3개의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건데 꼭 미리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보기란에 제가 이 문제 좌표를 찍어 드릴게요. 저랑 같이 문제 풀기 전에,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한번 풀고 오세요. 그 3 문제 여러분 맞출 수 있는지. 다 맞췄어? 당장 닫으세요. 영상 닫아. 가. 보지 마. 봐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근데 어려웠다면, 그리고 오답으로 갔다면 왜 오답으로 갔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오답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연습한 것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데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진짜 시험장에 가가지고 어려운 문제에 맞닥 들였어. 근데 안 풀거나 찍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점검한 방법들을 가져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부분을 보고 조금 더 주목해서 봤더니 답 나오네. 답 찾았다. 기분 좋아. 이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도 깔끔하게 풀고 다음 문제 버프 받아서 신나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틀렸어? 강의 봐야지. 같이 풀어봐야 되고 뭘 놓쳤는지 봐야 돼. 같이 봅시다.